구는 그냥 구역 하는 뜻이에요. 구역. 무슨 구역? 이거 동방경록에서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 지팡구라는 지역이 구역이라는 뜻이고 그냥 여기 지팡이에요. 지팡. 지팡 뭐냐면 스페인의 발음이에요. 스페인 할 때 요 S자는 흔히 Z 발음으로 되거든요. 그래갖고 여기 즈나 같은 거고, 페인은 팡으로 발음돼요. 이게 페인 그러는 거하고 팡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스페인을 지팡으로 발음되는 거예요. 이름이 제펜이 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짭봉이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스페인을 지팡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스페인하고. 백제와 스페인, 일본, 이 도대체 일본이 제가 스페인이 일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일본이 여기 온 지는 얼마 안 된다고. 바로 옆에 우리나라는 1800 몇 년경에 들어왔다 했죠. 그게 얼마 안 되고, 일본이 여기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돼. 정말 얼마 안 되고, 그 전에 지금 그러면 과거 백제와 스페인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또 일본 스페인이 일본이라고 그러니까 스페인은 어떻게 또 이쪽이 일본이 됐는지, 그리고 이 백제와 스페인, 일본이 셋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태양신과 관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태양신과 관련되어 있고 어떻게 스페인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지 정말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사진부터 보여줘야 해요. 이제 어제 보여준 사진이지만 다시 보아야 해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1627년에 지금 한반도 땅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긴 줄은 몰라요.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어.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1627년에 생겨요. 이 나라가. 이 전에는 이거는 소도 지역이가지고 나라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이게 병자호란 때 1627년이 병자호란이야. 병자호란 때 처음 생기는 거야. 이 나라가 여기에 쫓겨와 가지고 여기로 생기는 거야. 그런데 병자호란 때 생기다가 요때 1875년이 뭐냐면 일본의 운요호 사건이야. 운요호 사건 때 망하는 거야, 이게. 이 나라가. 요거는 토인비가 그려준 지도예요. 토인비가 헛소리 했을 리는 없잖아요. 자기 명예가 있는 건데. 장개석 정부 때 그려놓은 지대라고 그랬어요. 장개석 정부가 그린 지도야. 그런데 여기 이제 장개석 정부가 여기에 이제 여기 대륙에 있을 때, 중화미국일 때 그려놓은 지도인데, 우선 첫 번째는 여기 요 세 부분이 여기 현재 조선이라고 써진 부분하고 여기 요 부분하고 그다음에 요 부분, 요 대만, 요 세 부분이 하얀 색깔로 되어 있다는 거 주목이더라고. 하얀 색깔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요게 세 나라란 말이야. 지금 한 나라단 말이야. 그런데 한 나라인데 언제까지냐? 1891년도까지 이 세 개가 한 나라였어. 색깔이 똑같이 돼 있잖아. 색깔로 구별이 돼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1876년에 독립을 했어. 아까 1875년에 망했다 했잖아. 이게 고려란 나라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고려란 나라에서 여기 조선이라고 써진 거야. 이게 조선이란 나라로 독립을 해. 이게 조선이란 나라가 1876년에 처음 생긴 거야. 그 전에는 고려였어, 이 땅이. 그리고 미국 땅도 다 고려였어. 1876년에 처음 생겼어. 조선이란 나라가. 1895년도에 일본이 점령했어. 일본이 어디라고? 스페인한테 점령을 당한 거야.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그리고 요 세 땅, 지금 현재 일본 여기까지는 요 세 땅이 전부 다 우리나라였어. 세 땅이. 대만까지. 그 이야기가 어디서든 알프레드 에드워드 존 캐빈디시라는 사람이 영국군 장교예요. 이 사람이 한반도에 백두산 증정기를 쓴 거야. 이게 백두산으로 가는 길이라고 책이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제 그 책에서 내가, 자, 이제 그 책에서, 요게 언제 쓴 책이냐면은 1891년도에 쓴 책이야, 이게. 1891년 9월 5일 날 지금 현재의 서울이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 정확해. 여기 위도와 경도가 표시됐어. 그러니까 정확히 현재 서울이야. 서울에 온 거야. 지금 1891년도 9월 5일 날. 그러니까 1895년도 9월 5일까지 1891년도 그때까지는 여기가 한국 맞아. 여기에. 그런데 아까 거기에는 여기에 몇 년도에 점령 일본에 1895년도에 일본에 점령당해. 그러니까 1891년이니까 이게 점령당하기 전이야. 전에 뭐라고 써졌냐? 자, 이게 서울에는 임금이 거주가 있다. 임금은 1만 개 서무 주인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까 그거하고 똑같잖아, 기도가. 왜냐면은 지금 현재 일본 땅이 약 6,700개의 섬이 있어. 현재 일본 땅이. 그리고 지금 한반도는 약 3,000개의 섬이 있어. 여기는 1891년도 상황이야. 1891년도. 지금 여기 그쪽에는 그러니까 현재 일본 땅하고 대만이 한 20개가 있어. 그래갖고 대만, 현재 일본, 그 다음에 한반도 여기 해가지고 1만 개 섬이야. 그래 임금이 1만 개 섬 뭐 주인이라고 써졌잖아. 그리고 하늘의 아들이라고 써졌어. 임금이 천자란 말이야. 하늘 천자이다 아들 자자잖아. 천자라고. 이 임금이 천자라고 써졌어. 여기에 임금이 천자라고 써졌잖아. 그런데 1895년에 점령을 당한다고. 이게 아란타는 여기 조선왕조 실록이잖아. 그런데 아란타는 그 서남 지방의 번이의 무리로서 중국 판도에 소속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 명사에서는 하란이라고도 하였는데 요즘에 대만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렇게 써졌잖아. 그러니까 대만이란 곳은 지금 우리가 대만이라고 알고 있는 그 땅은 대만이 아닌데 지명을 대만이라고 옮겨놨다고. 그건 우리 땅이었는데 지금 명쾌하게 써졌잖아요. 네덜란드가 대만이라고. 네덜란드가 대만이라고 써졌잖아. 네덜란드가 대만. 그 땅은 우리 땅이었다고. 나스코 동굴 벽화에 대한 이거를 그 책을 쓴 일본 사람이 있어요. 선사예술쟁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요코야마 유지라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이야. 이게. 그런데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요 책에서 내용이 주장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슨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하려고 그러냐면 바스크족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바스크족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바스크족과 자기가 우리 이제 바스크족과 자기 민족이 관련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꾸 바스크족과 자기가 관련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스크족은 뭐냐면 스페인 안에 있는 그러니까 민족이잖아요. 바스크족이. 그런데 내가 이제 뭐를 생각을 했냐면은 원래 그 항해수들은 말이야. 스페인의 항해수들은 그 항해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게 스페인에서 항해한 여기 해외 개척하고 이게 전부 다 스페인의 바스크족이 하는 거예요. 바스크족이 절대적인 거야. 이제 내가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야. 지금 바스크족 이야기를 생각을 해 놓은 거야. 야, 내가 지금 이게 바스크족과 연결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왜냐면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계속 했거든. 야, 그 문화라든지 뭐야 하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가 그게 자기 민족이다. 이걸 주장하려고 그래. 왜냐면 바스키인종은 크로마뇽인가 직기의 다손이야. 크로마뇽인과 직접 연결된 종족이야. 그래서 자기가 가장 오래된 민족이다. 그거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이게 바스크종. 그런데 이제 내가 왜 이야기를 꺼내냐? 아까 이 책을 보다가 이 사람이 바스크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내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바스코 다가마가 생각난 거야. 이게 바스코 다가마는 한국말이잖아. 바스코는 바스크고 다가마는 어디든지 다 간다 이런 뜻이잖아. 다가마, 바스크 다가마, 바스트 가마, 어디든지 다 간다. 어디든지, 예? 바스크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다 갈게 이런 뜻이잖아. 바스크 다가마. 그러니까 바스크 다마가, 이게 바스코 다가마가 바스크 다가마라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단순한 한 인물의 이름이 아니라 바스크인 전체의 해양 확장선언처럼 들림. 이 바스크인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거든. 왜냐면 해양 문화에서는 이 사람들이 원래 고래잡이를 하던 사람이야. 바스크인종들이. 이 사람들이 그 선박을 만드는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이고, 그리고 고래잡이를 해가지고 원양업 멀리까지, 그러니까 이게 바다를 완전히 멀리까지 누비고 다니던 사람이라고. 바스크인종이. 그 바스크인종이 생각이 나는 거야. 바스크가. 야, 물론 바스크는 우리나라하고도 굉장히 관련돼 있어. 바스크인종은. 왜냐면 우리나라 신화가 거기 다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이게 바스크인종 뭐냐면 바스크계 해양 전통의 영향을 크게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바스크 종족이 원래가 유럽에서도 가장 해양 세력이단 말이에요. 가장 발달한. 바스코 다가마가 포르투갈 사람이라고 불려도 실제로 문화 혈통은 바스크 일갈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거야. 그래서 포르투갈하고도 관련돼 있지만은 그 당시는 포르투갈과 합병돼 버렸으니까 이게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합병됐잖아 이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포르투갈 쪽인지 뭐 스페인 쪽인지 구별이 명확치 않대. 이라면은 현재 일본어하고 바스크어는 지금 우리 한국어하고도 마찬가지지만, 예? 바스크어도 SOV형이고 일본어도 SOV형이야. 이게 일본어하고 바스크는 문법 구조가 똑같아. 그리고 하여튼 문법 구조도 똑같고 여기 어미를 붙여서 하는 것도 똑같아. 명사 뒤에 그 뭐뭐노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 일본. 일본어하고 여기하고 그 굉장히 많이 비슷해. 일본어하고. 물론 한국어하고도 비슷해. 그러니까 한국의 저기 백제 계통이 저기 이제 같다는 이야기를 내가 하려고 그래 지금. 그리고 음운 구조에서는 일본어 경우 음절 끝 다음이 거의 없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받침이 거의 없어. 음절 끝에 맨 마지막에 받침 발음을 잘 못해. 근데 바스크어도 똑같다는 거야. 아마리아, 나고레처럼 이렇게 받침이 없어. 맨 끝에가. 패턴이 너무 비슷하다는 거야. 지금 현재 일본어하고 바스크하고. 그 다음에 일부 기묘한 유사성이 있대. 지금 일부 단어가 발음되면서 의미 면에서 흥미로운 유사성을 보여. 이게 바스크어에서는 어머니가 아마라고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아마 여성 어머니 방언이 돼. 이게 바스크어에서는 아들을 세메라고 하는데, 일본어에서도 똑같이 세메라고 하는데, 공격하다, 계승자의 의미의 변형이 가능성이다. 항해를 주도하는 세력은 바스크 종족이었으니까 항상 바스크 종족이 항해를 주도를 했단 말이야. 만약 바스크가 일본이라고 주장하면, 더 고대로 올라가면 일본이 백제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과 이어진다는 거야 지금. 왜냐하면은 이거 한국과도 매우 관련이 돼 있거든. 이게 바스크 지방에서 결정적인 게 중요하냐면, 문화에서 보면은 아가이 나무라는 게 있어요. 아가이 나무는 우리말로 하면 산사나무예요. 산사는 산사과란 말이에요. 이게 사과나무를 사과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거기에 그 사당 같은 게 있어.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굉장히 많다고. 그런 게 지금도 그 조그만한 집에 사당이 있어요. 그 사당에다가 항상 아가이 나무를 붙여놓은 거기 이거 받쳐.
근데 아가이나물은, 이 아가이나무는 홀리나무라고 하잖아. 이게 홀리나무라고 하는데, 여기에 애플이라는 게, 우리가 뭐냐면 사과라는 게, 애플이라는 게 아폴로라는 태양신이잖아. 아폴로. 태양신이 바로 아폴로에서 나온 거야. 애플이란 말에서 나온 거라고. 아폴로란 말이. 아폴로하고 지금 여기 태양과 관련돼 있단 말이야. 태양신이란 말이야. 아폴로가. 그러면 아폴로가 지금 황제 혼혼과 관련돼 있어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태양을 숭배하는, 계속 태양을 숭배를 하거든 이쪽은. 그러니까 그 애플이라는 그 뭐냐 산사나무라는 게 그게 태양나무야. 태양나무 산사나무가. 그런데 일본이라는 국호가 태양의 근원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뭐야 바스크와 직결돼 있다고 지금 바스크하고. 자, 일본은 태양 숭배 국가의 상징이야. 걸작이가 여기 이렇게 완전히 동일한 상징체하고 바스크인이 해안을 동안 하는데, 특히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고래사냥을 하던 사람이야. 그런데 일본이 지금 말이야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고래를 많이 잡는 나라야 지금 일본이. 그래 고래고기를 가장 좋아하는 나라야 일본이 지금. 그러니까 바스크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 현재 일본이. 지금 현재 일본 땅이 옛날부터 거기가 그게 아니고 최근에 스페인 사람들이 이쪽으로 온 거란 그거야 지금. 스페인이란 이름 자체가 일본하고 똑같아. 이름 자체가 똑같아 스페인이. 그 다음에 일본이라는 게 태양의 근원인데, 여기에 아까 여기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것과 일치되고 있단 말이야. 백제하고 또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제 그것 때야. 백제하고 연결을 이제 보는데, 자 이렇게 지금 여기 바스크인들의 특성이 뭐냐면 아까 태양 숭배도 있고 해양민족이고 고려잡이하고 조선술이 발달됐고, 그래서 이게 해양이 장거리까지 이동이 가능한 거 아니야. 그래갖고 바이킹과 교류를 했어 이 존재들이. 바이킹과 계속 교류를 해가지고 이러니까 뭐 장거리 항해도 발달하고, 그 다음에 뭐야 특히 이게 배 만드는 기술 같은 거 바이킹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야 이게. 내가 이거 무어라는 나라에, 그러니까 무어족의 스페인이 지배를 600년 정도 받아요. 엄청나게 오래 받아 무어족이. 자, 무어족과의 관련이 돼 있다는 이야기. 무어인과 내가 이제 이것 때문에 무어인과 어떻게 관련돼 있느냐 내가 물어봤어 지금. 스페인을 지배했던 무어 세력과 오랫동안 지배를 했어요. 근데 무어는 어디이냐면 베르베르인과 무어인들은 북아프리카의 베르베르인과 아랍인의 혼합 세력으로 해양 항해와 교역에 뛰어났다. 그래가지고 8세기 초에 711년에 이슬람 제국 확장과 함께 이베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지역을 장악을 했어 이 존재들이. 그래가지고 15세기 말에 1492년까지 남부 지역 등의 영향력을 유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 무어인들이 그러니까 이슬람 제국이잖아. 근데 우리가 모든 신들이 전부 다 알라하고 관련돼 있다고 했잖아. 아리랑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우리는 완전히 알라하고 전부 다 관련돼 있어. 아리랑, 아리수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아리안족 할 것 없이. 거기에 이제 그 스페인, 포르투갈을 장악을 했는데 8세기 초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몇 년이야. 그래갖고 무어인들은 항해 전문 지리 지식은 대항해 시대의 기반이 되었으며, 바스크인, 포르투갈인, 스페인이 모두 이 영향을 받았대. 그러니까 요 무어인들의 영향을 받은 게 이렇게 천문, 지리, 항해 이런 지식들을 무어인들이, 그래가지고 이 무어인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야. 그런데 이 무어인들이 누구냐 도대체. 야, 이 무어인들이 백제라는 거야. 그 무어인들이 백제라는 거야. 지금 무어인이 뭐냐면, 바스크인은 스페인 북부, 프랑스, 남서부에 걸쳐서
해양민족으로서 무어 세력과는 지리적으로 먼 듯 보이지만 해양 상업을 통해서 밀접히 연결됐다. 무어인들이 지중해 대서양 항로를 장악하면서 바스크 선원들도 그들의 항해기술, 지도 제작법, 천문 관측법을 배웠습니다. 일본이 바스크, 스페인, 포르투갈 해양망에 편입되어 자 이게 무어인들은 태양, 달, 별을 활용한 항법을 중시했고 이는 태양 숭배 사상과 결합될 수 있음. 그래 태양 숭배 사상과 직결돼. 이 태양 숭배 사상과 직결되는데 여기 바로 백지와 직결된다고 지금. 바스크 지방의 태양 숭배 상징이 일본 신도에서의 태양 숭배 아마테라스와 유사한 점은 흥미롭습니다. 자, 태양신 일본에서는 아마테라스 최고 높은 신이 아마테라스인데 아마테라스가 바로 태양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어 건축의 아치 구조와 기악 문양의 류쿠 오키나와의 일본 남부 전통 문양과도 일부 다른 점이 있음. 자, 언어 민족적 연결 가능성. 바스크어와 일본어는 교착으로서 아까 문법 구조가 유사하다. 여기서 이제 엄청난 이야기가 나와. 그러니까 무어란 뜻이 뭐냐? 내가 이제 그걸 물어봤어요. 라티어 어원은 마우레타니아, 현재 모로코, 알제리 서부 지역 사람은 뜻함. 로마 제국 시절 북서아프리카 지역의 베르베르게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어로서는 어두운 검은이라는 뜻이 돼. 계속 검정색과 관련돼 있어 지금. 그러니까 피부색이 비교적 짙은 북아프리카 사람들을 설명하는 용어라는 게 이게 함족이란 이야기야. 함족 지금. 근데 중세 이후의 의미 확장은 8세기부터 스페인을 점령한 이슬람 세력을 유럽에서 무어라고 불려요. 주로 아랍인과 베르베르인 혼합 세력을 포함했으며 단순 민족이 아니라 문화, 종교적 개념으로 확장됨. 기독교 유럽인의 시각에서는 무슬림, 북아프리카인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음. 무어는 마우레타니아 사람이라는 지리적 명칭이었지만 중세 스페인 포르투갈 역사에서는 이슬람교를 믿는 북아프리카 중동계 정복 세력을 통칭하는 말로 굳어졌습니다. 그 뜻에 검다라는 말이 있다. 치우 군호 구려, 즉 구려는 이게 구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게 검을 여자라고. 그래서 여기에 구리라고도 있는데 이게 나라 이름으로 쓸 때 구리라고 있잖아. 구리는 검다라는 뜻이야. 구리. 우리가 야 속이 꿀이다 그러잖아. 이게 제주도 방어로는 구리가 검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구려라는 나라와 아까 구려가 검정색과 관련되어 있잖아. 그런데 무어의 검다음이 돼. 어두운 검은이라는 뜻이 돼. 이게 피부색이 짙다는 의미가 함축됨. 검은 사람이라는 인상과 함께 쓰임. 무어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검은 사람이라는 인상과 함께 쓰임. 치우 근호 구려에서 여기 검을리어단 말이야. 이게 치우 종족이란 말이야. 그런데 치우 종족인데 부도지를 보면은 한국의 부도지를 보면은 타일러서 제법을 폐지하고 부도로 돌아올 것을 권하였으나 우임금이 완강하게 듣지 아니하고 반대로 위협이자 모욕이라 하여 곧 무리를 이끌고 유호씨를 공격하였다. 왜냐면은 요거는 신라 사람이 쓴 책이고 여기 우는 고구려 계통이야. 고구려 계통이고 이쪽은 신라 계통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거와 우와 치수를 한 무리들했다. 우 아들 개가 이 대군을 이끌고 유호시 읍으로 진격하니 백성들이 눈이 먼 것을 보고 그 고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장차 서남 제족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 무리를 이끌고 가니 읍이 자연히 없어졌다. 그러니까 유호시가 어디로 갔어? 서남 쪽으로 내려갔잖아. 유호시가 원래 어디에서 살았다고요? 투르판에서.
천산 밑에 트루판에서 살았다고 써졌어. 여기에 천산 밑에 도시 트루판이잖아. 그 트루판에서 살다가 서남 쪽으로 갔어. 그러니까 서남 쪽이 이집트 쪽으로 갔단 말이야 지금. 요 내용이 써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가 뭐라고 써졌어요? 신농씨가 이쪽에 나라를 세워가고 신농씨가 서남 쪽으로 내려가 버려. 똑같은 내용이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호씨가 신농씨라는 거 금방 알 수가 있잖아. 지금 흑소씨와 흑소씨 땅이었다. 백소씨와 흑소씨는 뭐냐면 백인종과 흑인종 땅이야 이게. 그러니까 같이 내려가 그쪽으로. 그러니까 우가 내려간 곳이 바로 이집트 같다는 이야기야. 왜냐면 우는 황제 헌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가. 그런데 황제 헌원을 마한이라고 불렀거든. 최초 마한이 그러니까 뭐냐면 한단고기에는 뭐라고 썼냐면 려라는 곰의 자손, 곰의 후손 중에 려라는 단군이 있어요. 려라는 단군이 있는데 그 려라는 단군이 자신의 부군을 마한으로 임명했다고 딱 써져서 치우 이야기잖아 지금. 려가 치우야. 구려라는 치우 이름이야. 치우가 자신의 부군을 마한으로 임명을 했어. 그게 자신의 부군이 누구야? 황제 혼원이잖아 지금. 그 이야기라고 지금. 그래서 최초 마한이라는 이름을 그거를 마한이라는 그 이름을 받은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마한 왕이 바로 황제 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집트를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집트 이름이 마한이었어. 된 거라고. 이 물건은 홍산에서 발견된 건데 여기에는 척이 그리스어가 써졌고요. 이거는 이집트어예요. 이집트어가 써졌는데 이집트 글자가 써졌는데 하토르라는 여신이에요. 자, 하토르라는 여신이고 요게 호루스일 거예요 아마. 자, 하토르라는 여신이고 하토르상이에요. 이쪽에 하토르상이고 호루스의 부인이기도 하거든요. 요 존재가 지금 흑표기잖아요. 흑표기인데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한 게 아니라 클라우스 도나라고 하시는 유명한 분이 계셔요. 클라우스 도나. 근데 클라우스 도나 씨가 강연을 하는데 요거를 강연해요. 제가 흑표적으로 사진을 많이 보내드렸거든요. 거기도 제야사학자가 있어요. 제야사학자들은 우임금이 세운 나라가 하나라야. 하나라가 어디라고 주장하냐면 이집트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 이가 하나라가 이집트였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집트가 망했다고 그랬어, 내가. 만 54개국을 어디가 다 먹어요? 누가 다 먹어요? 백제가 다 먹잖아. 백제가 요 태양신이 누구에 그랬어? 내가 상이라는 인물이라고. 코끼리 상자 쓰는 요 순임금의 동생 유호 씨의 아들. 자, 이게 상이 코끼리가 태양시로 계속 그려졌잖아요. 이게 지금 엘람 제국입니다. 엘람 제국의 수도가 여기 수사예요. 여기 수사란 말에서 초선호 이름이에요. 이게 초선호 이름이라고요. 이게. 그리고 요게 이제 엘람 제국이 나중에 커가지고 요 엘람 제국이 커가지고 이게 페르시아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페르시아 제국인데 요 페르시아의 원래 수도가 여기 수사 그대로 남아 있죠. 요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거예요. 요게 부여고 요게 이제 트라키아 민족이 살던 여기 이제 요게 이제 불가리아예요. 불가리아 트라키아 민족이 여기서 살게 됩니다. 여기 부여 제국이에요. 여기. 그래서 부여가 이제 원래는 불이라는 뜻이거든요. 피리에서 나왔거든요. 여기 반도가 이제 불칸 반도가 되는 거죠. 제가 이집트의 아오파레 부족이라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헬리오폴리스 비문회가 아톰, 슈, 게브, 누트, 테프누트, 이시스, 오시리스, 세스, 네프티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9명의 신들이에요. 그래갖고 너희는 9개의 활이다 이렇게 딱 써졌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이족이 구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야 여기. 그래서 이게 이집트에서는 요건 이제 구이족이라는 건 진안에 속하는 거야. 그리고 이집트 민족은 마한에 속하기 때문에 적대국이 돼요. 그래서 진안이라는 말은 그게 지인이라는 글자를 그 신이라고도 읽어요. 그게 지인과 신은 같은 말이야. 응? 그래서 거기 우리가 진나라 그럴 때 진이 바로 신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그게 누의 신이라고도 있고 별진이라고도 있고 누의 신이라고도 있고 별신이라고도 있거든요. 그거를요. 용진을 용진자의 설명이에요. 용진이 누에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키시족을 무어라고도 한데 키시족을. 근데 키시란 말이 바로 누구냐면 구수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게 구수야. 키시가 그거를 우리나라식 말로 하면 그게 바로 기자라고. 그래서 이게 제가 그 제국 고신에서 나온 말이에요. 구수란 말이. 그게 이제 그 고신이 제국 고신 할 때 그 고신이 바로 구수다고. 그래서 이게 함족과 관련된다고 지금. 이게 이제 소선어가 아까 지금 태양신으로 그려진 존재가 구태라고 그랬잖아요. 그 구태가 상이라는 인물이고 그 구태가 바로 저기하고 같은 인물이에요. 그 황제헌원이나 제국호신하고 같은 인물이라고 구태가 지금. 그래서 백제하고 관련돼 있다고 저기. 그런데 이제 그게 백제하고 관련돼 있는데 또 하나 이제 백제하고 관련된 인물이 아까 비류하고 온조 어머니에 해당되는 소선호와 관련돼 있다고. 근데 그 비류와 온조 어머니가 바로 그 소선호란 이름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수사에서 나온 거예요. 수사. 이 수사라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아까 제가 보여줬죠. 그 엘람의 수도예요. 그래갖고 엘람 왕국이 커져갖고 나중에 이제 여기 고대 페르시아인데 여기에 이제 커져가지고 나중에 페르시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가 부여국이라고. 그 부여국의 전통을 이제 부여국에서 백제와 고구려가 나오잖아요. 부여에서. 그래서 이제 그 전통과 관련되어 있는데 수사라는 뜻이 원래 말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마한과 직접 관련이 돼 있다. 이게 백제가 마한 54개국을 이제 완전히 삼켰다고 했잖아요. 마한 54개국. 그러니까 아까 이집트가 마한일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여기 페르시아도 전체가 다 마한이야. 그쪽 지역이 전부 다 마한이란 말이야. 지금 여기. 그래서 이제 수사라는 말이 말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수사라는 말이 소선어에서 나온 소선어다고 이게. 그래갖고 일본어에서는 이게 스사노가 되는 거야. 그게 여기 소선어하고 스사노는 똑같은 발음이야. 그래서 요거는 스사노란 말은 수사의 왕 이런 뜻이에요. 수사의 왕. 그러니까 소선어야 이게. 그래서 백제의 소선어가 곧바로 연결돼 있어. 지금 일본의 스사노란 신이. 그래서 여기 소서행장 할 때 소서행장은 포르투갈 사람이잖아. 이게 그런데 이제 임진한테 쳐들어오잖아. 이게 소서행장도 같은 소서씨하고 연관이 된 말이야. 소선어 할 때 소서씨하고 연관이 돼 있어. 그러니까 백제계란 말이에요. 지금 이 소서행장이. 그러니까 일본과 백제가 매우 강력한 연결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문이 지금 백제 왕족 혹은 그 백제 귀족 후손이란 말이에요. 지금 소선호가. 자, 소선호, 스사노 이쪽이 이제 백제하고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게. 태가 비류와 온조 아버지인데 아까 소선호는 비류와 온조 어머니에 해당되고, 그런데 이제 여기 구태의 부인인 소선호가 일본 신화에서 스사노로 나타나면서
이게 이제 태양신 숭배 건국신화로 일본으로 이제 전승되는 게, 왜냐면은 여기가 거기 비류 원조우 아버지가 구태가 바로 태양신으로 등장하거든. 그게 바로 태양신이야. 아까 자, 요게 이제 결정적인 이야기야. 스페인에 남아있는 일부 지명과 무어 건축 양식인데, 요 무어 건축 양식이 뭐냐면은 요게 이제 그 말발굽 형태의 아치 모양인데, 그게 지금 결정적으로 이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해. 무어 건축이 지금 요나구니에 있는 그 요나구니에서 발견된 그것과 너무 비슷하다는 게야. 그게 그래 요나구니하고 연결이 된다는 게야 지금. 그래서 내가 이게 뮤가 원래 그 레무리아를 뮤라고도 이야기했거든요. 뮤라는 이름이 변해갖고 무어가 됐구나. 제가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한 게야. 이게 결정적인 이야기야. 이제 이게 자 쿠시족을 쿠시의 종족을 무어족이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뭐 이게 기자잖아. 완전히 쿠시가 구수인데 구수가 바로 함적이면 아까 이게 구수라는 인물이 제국 고신이라고 그랬잖아. 제국 고신과 황제 호논이고 동일 인물이고, 이 존재가 바로 태양신이고 태양신이고, 이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구태야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연결이 돼버리잖아요. 내가 여인왕국이라는 책에서 내가 그 여인왕국에서 설명 그대로 요거를 자세하게 지도를 표현한 거야. 흑인들이 레무리아인데 레무리아 수도를 무라고 불렀다고. 그래갖고 여기가 제2무고, 요 레무리아 자체를 무라고도 부르고, 요 수도 이름 무야. 그래서 이쪽에서 그 흑표에 나타난 이 검정 사람들이 2분의 1이 아프리카로 이동을 한다고. 자, 요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군이 수중도시에 있는 아치 모양이 무어인들의 아치와 비슷한 말을 했다는 거야. 이 친구가 지금. 야, 그러면은 레무리아 대륙의 다른 이름을 뮤라고 불렀는데, 레무리아 대륙의 다른 이름을 무라고 불렀는데, 이게 무어와 관련돼 있지 않을까? 무어 혹시 뮤 발음이 무어로 나지 않을까? 요나군이 그 무어 건축, 이슬람 건축의 한 관련인데, 요나군이 그 구조물에서 일본 오키나와 인근의 해저 유적이 둘 다 고대 건축 원형을 계승할 수 있습니다. 아치 기술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하중 분산과 내구성 확보라는 고급 구조공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어는 북아프리카 이베리아 반도에 정착했지만 원류는 북아프리카고 지중해 대서양 해양 문화대.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여기 무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 게야. 지금 여인왕국에서 흑인들이 반 정도가 그걸로 이동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집트가 만이라는 주장, 그 다음에 부도지와 한당국에서 UOC와 하나라를 세운 우임금이 실제로 아프리카로 이동하는 거. 그래서 너무 비슷하다는 거야. 그래서 뮤하고 무어가 발음이 전환 가능성. 뮤라는 발음이 언어 과정에서 무어로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음이 장모음으로 변하여 무어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지명, 민족명이 수천 년간 변천하며 자주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실제로 지중해권과 아프리카 북부에서는 무 계열이 지역 방언과 접촉하면서 무어로 발음되는 고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라는 발음이 무어로 발음되는 사례가 많다고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게 틀림없이 뮤에서 나온 것 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요나군이 해적 유적 아치형 구조와 무호 건축, 특히 안달루시아 지역에서 나타나는 말바꾸 아치와 이게 곡선형 아치 구조가 비슷하다. 이거는 단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움. 뮤 대륙에서 자 이동 경로가 뮤 대륙에서 동남아 극동으로 해가지고 인도양 그 다음에 아프리카 동해안 북아프리카 순으로 이어졌다면 뮤라는 이름이 끝까지 보존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거야 지금. 그러니까 흑피옥과 이집트 신화의 요소 집청 이제 중첩. 그러니까 흑피옥과 이집트 신들이 되게 비슷한 게 많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두 개를 이제 지가 이렇게 붙여줬어요. 이렇게 여기에 닮아 있다는 게 이거 요런 아치하고 요 아치가 지금 닮아 있지 않아요? 여기 상이라는 인물이야. 코기상사잖아요. 지금 여기 상이라는 인물인데 요 인물이 우임금이 우라고 이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에 포키시라고 포키라는 이름도 같고 여기 상이라는 인물이야. 상이라는 인물인데 요 인물이 이제 부인은 여호와야. 부인은 여호와고 요 인물이 또 다른 이름이 구태야. 구태. 그리고 유태라고도 불러. 근데 요 유태라는 말은 유태인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야. 유태인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 이 인물이야 이게. 그런데 또 뭐라고 하냐면은 야훼라고도 그래. 야훼를 태양신으로 그래. 야훼가 또 태양신으로 등장해. 야훼가. 그러니까 이 존재가 야훼라는 거야. 요 상이라는 인물이. 그런데 이 인물이 그래서 여기인데 여기 이제 또 태양신에 해당되는 게 두무지고 두무지는 또 황제 헌원이고 또 여기 황제 헌원이 제국 고신이라고 그랬죠. 동일인물이라고. 여기 제국 고신이야. 이 존재가 지금 요 존재가 그 황제 헌원 한제 헌원도 태양신이고 제국 고신도 태양신이고 요 두무지도 태양신이고 야훼도 태양신. 여기 그 유태는 유태인이란 말이고 여기 구태도 태양신이야. 지금 구태가 여기에 상이라는 인물이고 상이라고 우임금도 되고 여기 그러니까 굉장히 이름이 많네. 여기 예라고도 그래. 예맥조 갈 때 여기 요 존재의 이름이 예야. 예라고도 해. 굉장히 여러 개의 이름을 가졌는데 전부 다 이게 태양신을 말하는 거라고. 그런데 아까 이 존재가 구태라겠죠. 구태가 누구야? 초선호 남편 아냐. 초선호의 남편이면서 비류와 온조의 아버지에 해당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백제의 아버지지 뭐야 이 존재가. 그러니까 이 존재와 뭐와 관련돼 있어? 이집트가 마한이라고 그랬잖아. 지금 이집트가 마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러니까 황제 혼원을 뭐라고 하냐면 최초의 마한이라고 불렀거든. 그러니까 이 존재가 황제 혼원하고 같다는 이야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마한이니까 진한과는 서로 원수지간이 돼. 근데 진한이란 말은 신라란 말이요. 그게 진한이란 말이 신라란 말이라고. 왜냐면 요 지누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황제 헌원의 부인 이름이 누조라고 나오잖아. 그런데 아까 그 존재가 황제 헌원이라면 누조는 누구에 해당돼? 여호와잖아. 당연히 지금. 그리고 그게 이제 그 황제 헌원이 라라라고 그랬는데 아시리아 신화에서 보면은 그 부인이 누구냐? 세미라미스에 해당된다는 얘기야. 자, 이제 헬리오폴리스에 이제 비석이 9명 써졌는데 아톰슈, 게브, 뉴튼,
테프노트, 이시리스, 어시리스, 세트, 네프티스 너희는 9개의 활이다. 그런데 이게 요 정제가 이제 여기 이집트에서 이게 활을 9개를 밟고 있는 그림이 있다고. 그러니까 원수가 된다고. 9활의 부족과. 지금 그러니까 저기 마한이라는 거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마한 세력이 곧바로 누구하고 이제 관련돼 있냐? 그게 마가 세력이야. 마한 세력이. 말 맞잖아. 똑같이 마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양가 이렇게 5부족이 있잖아. 부여의 5부족이 있고 그 부여의 5부족이 거구려와 백제도 이어진다고. 그 5부족이. 그리고 그 헤브루, 햄모스 이렇게 해가지고 부여에도 보면은 이제 그리고 백제도 그쪽 계통인데 그 해치가 태양이란 뜻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정확히 백제 세력이라고 이게. 그래서 여기 요 백제가 요 백제 세력이 바로 무어적이단 말이야 이게. 백제가 같이 마흔을 다 삼켰다 그러니까 그 이집트 종족이라고. 이집트하고 그 근쪽에 세력들이단 말이에요 이게. 무어인이란 게 이집트 그러니까 우리 그 고려 사람들이 고려란 말은 고구려에서 따온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고구려라든지 이쪽 사람들이 고구려 백제 계통의 이 사람들이 바로 무어라고. 무어. 그 정영진 선생이 보면 수시하나에서 온 환웅이란 책이 있어요. 근데 요 수시하나가 뭐냐면은 요게 수사야 수사. 요 수사는 뭐냐면 요 엘람 제국의 수도 이름이야. 요 수사하고 요게 이제 성경에서는 수산나로 나왔을 거야. 수산나라도 나오고 수시하나고 이제 같은 말이야 이게. 수시하나 쓰는. 그런데 요 수사의 뜻이 뭐냐면 이게 말이란 말맞자 할 때 말이란 뜻이야. 그래서 마한과 직접 관련돼 있다. 대공리 방구도의 안각화에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고래들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고래 사냥 전문 안각가고 세계에서도 드물다가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고래를 사냥하던 그 민족이 뭐더라고? 바스크 민족이라고. 그러니까 바스크 민족과 직결적으로 우리나라와 관련돼 있고 또 아까 그쪽이 백제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게 지금 여기 일본하고 관련돼 있다는 거야 지금. 자, 오늘 그만하겠습니다.